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혜장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를 또 시작하게 되었네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06시죠. 06시 여러분도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막 살아가면서 많은 걸 또 배우고 깨우치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여러분 뭐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이 있으면은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최선 알겠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주 끈질긴 끈질긴 그런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끈질긴 투자자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준 이하, 이 수준 이하의 인간들도 있더라고. 수준 이하. 수준 이상도 있겠지만 수준 이하도 있더라. 이런 수준 이하의 인간에게는 감정 소모를 하면 안 됩니다. 감정 소모. 절대로 감정 소모를 하지 마라. 그냥 가벼운 농담이라면서 불쾌한 말을 쉽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농담에 조금이라도 예민하게 이제 반응을 하면은 마치 그렇게 반응하는 내가 뭔가 속 좁은 사람인 듯 의아하다는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똑같이 작은 농담으로 이제 전곡을 찌르면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은 불같이 화를 내는 거죠. 불같이 화를 냅니다. 타인의 사소한 실수와 약점은 농담과 장난거리로 삼으면서 자신의 치명적인 그런 실수와 약점에는 한없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타인을 낮춤으로써 자신을 높이려는 이런 어리석은 열등감 덩어리예요. 열등감 덩어리더라.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여러분들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말자. 그들에게는 화를 내고 이제 분노하면서 이 감정을 쓰는 것조차 이제 아깝다는 거죠. 상대를 얕보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굳은 표정으로 이제 침묵을 하고 확실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하고 확실하게 거리를 두자. 그게 현명한 대처 방법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고 그럼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쉴 틈 없이 삼성도 떠들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이제 빗소리를 들으면서 또 한번 떠들어 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네 보니까 삼성폰은 왜 빼나? 왜 빼나? 구글이 이제 삼성전자를 완전히 제쳐놨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스마트폰 제조사이기도 한 구글이 최근에 폴더블 폰을 출시를 했고 제조 역량을 과시하더니 광고에서 삼성의 갤럭시는 아예 빼놨다. 비교 대상으로 애플의 아이폰만 등장했다. 그래서 아이폰과 비교를 통해서 뭔가 고급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업계에 따르니까 구글이 그래요. 구글 베스트 폰즈 퍼에버 뭐 그렇게 영어를 썼던데 제목의 자사 스마트폰 광고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영상은 주로 구글폰하고 아이폰이 대화를 하는 듯한 그런 장면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 두 폰이 대화를 통해서 구글폰의 기능이 소개되는 거예요. 모두 아이폰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더라. 이 소개된 기능을 보니까 사진을 선명하게 하는 기능인 그 포토 엄블러라는 게 있는가 봐요. 그리고 전체 촬영 기술, 그리고 무료 VPN을 제공하는 보안 성능, 역방향 무선 충전 기능, 폴더블 모델 등 상대적인 우위를 강조했는데 또 아이폰이 방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라이트닝 케이블만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조롱하기도 했다. 그런 거죠. 이번에 공개된 5개 영상 모두 구글폰하고 아이폰만 등장했는데 갤럭시와 비교는 빠졌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과 브랜드 이미지를 갖춘 애플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서 동급 브랜드로 소구하려는 게 업계 설명인데 이와 같은 방법은 갤럭시도 아이폰과의 경쟁 초기 그래 브랜드 이미지 노출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내세운 바 있죠.
한 IT 전문 외신은 구글의 광고 전략에 대해서 삼성과 같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자사의 화려한 기능과 아이폰을 비교는 종종 있는 일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한편 중국 제조사만 따라가던 폴더블폰 시장에 구글이 진출하니까 폴더블폰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조짐도 보이는데 이 광고 영상에 등장한 구글의 최신 폴더블폰 픽셀 폴드는 고가에도 완판 기록을 했다네요. 우리 돈으로 한 257만원 초고가의 스마트폰인데 비싼 가격에도 지난달 10일 구글 스토어에서 진행된 사전 예약 물량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이제 알려졌다 합니다. 근데 과연 그 예약 물량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위협적 존재의 등장에 삼성은 긴장하는 모양새라고 하는데 전 세계 폴더블폰 시장 장악력이 주춤하는 시기에 구글의 폴더블폰이 등장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줄곧 70%를 유지하던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분기에 50% 미만으로 인전 떨어졌다고 하죠. 이에 삼성은 갤럭시 Z 폴드하고 플립을 공개하는 언팩 행사를 기존 시기보다 앞당기는 등 폴더블폰 1위로서 차별점을 만들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도 폰은 삼성이죠. 어디 뭐 구글 가지고 구글 폰입니까? 하여튼 참 보면 구글도 어이없네요. 보니까.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좀 많죠. 또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등 주요 영역에서 글로벌 우분 확보를 위해서 이제 통해 가지고 삼성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던데 삼성은 28일 날 미국 샌호제이에서 열리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시노14하고 키던스, 알파웨이브 등 그 IP 파트너들과의 협력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에요. 삼성이 최첨단 IP 개발에 필요한 그 파운드리 공정 정보를 IP 파트너들에게 전달을 해가지고 이 파트너들이 삼성 파운드리 최적화된 IP를 개발을 해서 팹립스 고객들에게 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새로운 팹립스 고객 유치를 위한 발판 마련뿐 아니라 기존의 그 고객사죠. 이 고객사의 개발 지원 역량 또한 고도화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삼성은 이를 비롯해서 지난해 10월 기준 56개 IP 파트너하고 4,000개 이상의 IP를 제공하는 등 같은 파운드리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어요.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 AP 설계 분야의 절대 강자죠. 영국의 ARM이죠. ARM. 이 상장 과정에서 핵심 투자자로 참여해가지고 협력 관계를 더 굳건히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파운드리 외 분야에서도 이 동맹 구축도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달 10일이죠.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 CEO와 만나가지고 차량용 반도체 영역의 협력 확대를 논의를 했어요. 확장 현실이죠. XR 기기 시장에서는 애플의 그 비전풀에 맞서기 위해서 퀄컴과 구글과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 이 퀄컴과는 그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3 시리즈의 전용 IP죠. 이 전용 그 IP를 그 개발하는 등 뭔가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AP죠. 전용 AP를 개발하는 협력 관계를 다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 요코하마의 반도체 그 R&D 거점을 그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소재 장비하고 그 장비 업체와의 연합 전선을 이제 넓혀가지고 이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가전 시장에서도 삼성은 초연결 확장을 위해서 스마트싱스 생태계에 그 다양한 글로벌 업체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TV에서도 그 피트니스, 요가, 게임 등 이런 다양한 스마트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꾸준히 이제 늘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업계 관계자도 첨단 산업 경쟁이 고도화되다 보니 강력한 동맹 전선을 구축을 해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또 보니까 또 부동산 쪽도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또 보니까 삼성전자 때문에 서울에서 약 1시간 30분가량 이제 달려가지고 평택 고덕 IC로 빠져나오면 이 삼성로라는 글씨가 적힌 표지판이 눈앞을 스쳐 지나간답니다.
그 외벽에 유명 화가 그 피에트 몬드리안이 작품을 연상케 하는 그래픽을 입은 그런 거대한 건물, 그리고 그 옆을 차지하고 있는 수십 개의 철골 구조물, 크레인이 곧 이어서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게 부지 면적만 해도 축구장이 400개, 크기에 맞먹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건설 현장이라고 하죠. 이곳은 반도체 불경기라는 말이 모색할 정도 분주하다랍니다. 분주하고, 삼성전자 직원들에 더해서 이제 협력사 직원도 있겠죠. 그 파란색 안전모를 쓴 공사 인부 등 수천 명이 거리를 막 오가고, 도로에서는 삼성물산, 삼성 엔지니어링 계열사 로고가 붙은 대형 버스들이 작업자들을 실어 나르겠죠. 협력사 차량과 공사 자재를 실은 트럭들도 수십 대가 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매일 7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곳을 드나드는데, 진입로인 평택 고덕 IC에는 출퇴근 시간에만 차량 1200여 대가 오가면서 상습 정체가 빚어질 정도라고 하네요. 건설 현장이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부지 내 이동 시에는 공유 킥보드, 킥보드하고 간이 셔틀버스가 주로 이제 이용이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예 공유 킥보드 전용 주차장이 되어버린 평택 캠퍼스 길가 한 곳에는 얼핏 봐도 100여 대에 육박하는 공유 킥보드가 꽉 들어차 있다고 하네요. 삼성은 평택 캠퍼스에서 123 라인을 123 라인이죠. 가동하고 있는데, 내년 10월 가동을 목표로 해가지고 P4의 경우에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P5죠. 착공 이전에 필요한 터 다지기 등 기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P3 공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는 P4의 건설 현장까지 1년 가까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잠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올해 초에는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이제 공수가 줄어드는 분위기였는데, 설비 반입 등에 따라서 7월부터 공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새로 유입되는 인원도 여전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청 관계자도 그러는데 평택 현장은 인기가 높은 편이다. 인기 높은, 다들 일로 와서 일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쪽으로. 서울에서 가깝고 안전관리가 잘 되는 데다가 일감이 장기적으로 계속 나올 것이라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삼성의 영향은 단순히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그치지 않고 이 평택시 전체가 삼성전자 사업장이 첫 삽을 뜬 2015년 이후 극적인 변화를 이제 겪는 거죠. 이렇게 일하는 인구가 유입돼가지고 2015년 46만 500명 정도 되던 평택시 인구가 벌써 5월 말에 58만 4,986명까지 늘었다고 하네요. 8년 만에 인구가 27%나 증가한 것이죠. 사업체 수는 6만 910개를 기록을 했는데, 이는 2015년의 2배 수준이고 같은 기간 종사자 수도 20만 3,600명에서 27만 6,200명으로 한 35% 정도 늘었습니다. 세금 액수도 급증을 했어요. 평택시의 지방세 징수액이 2015년 3,600억에서 22년에는 6,259억으로 2배 넘게 뛰었다고 하네요. 세금도 늘어나고 좋지. 세입 지원벌 현황을 보니까 산출한 올해 지방세 수입 전망치가 8,051억 정도 달하는데, 평택시는 올해 인구 유입 증가가 예상되면서 사업장이 늘어나고 이 공동주택하고 건축물의 신축도 같이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지방세 세입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고, 기업 투자로 늘어난 세금이 지역 개발에 다시 쓰이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셈이겠죠. 이렇게 삼성 투자로 기대감이 넘치는 또 다른 경기 남부 지역도 있는데, 삼성 주도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하고 이동읍인가 봐요. 이쪽 두 지역 모두 2만 명대 도농 복합 지역으로 인근의 기흥과 수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는데, 하지만 3월 정부가 이곳에서 2042년까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에 아주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삼성은 20년간 총 300조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이 반도체 위탁 생산 중심의 생산 거점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규모는 평택 사업장의 2.5배 규모예요. 710만 제곱미터 정도 될 것 같고요.
단일 단지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네. 세계 최대. 세계 최대고. 같은 날 그 오후 남사업 일대 유일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에 들어서면은 이 반도체 클러스터 선정을 환영한다는 그런 현수막도 눈에 띈다고 하죠. 현수막. 공장이 들어설 후보지 근처 농지나 임야에서 그 추후 상업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을 거래한다는 그런 안내 간판도 곳곳에 볼 수 있고, 이 부동산들은 일제히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표시해 놓은 이런 지도를 큼직하게 이제 벽면에 이제 부착해 놨다고 합니다. 그 남사업에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봐요. 그 반세권이라고 해서 반세권, 반도체 플러스 세권, 그래 반세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생겨났을 만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관심이 많은 게 피부로 느껴졌다. 발표 직후인 3, 4월에는 하루에 20건 넘게 거래 문의가 오고 방문객들도 수시로 이것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요. 자녀 가족과 본인 가족이 모두 처인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한 주민도 삼성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빠르게 발전될 것 같다. 서울로 바로 가는 그것은 광역버스 한 대가 유일했는데 도로가 뚫리고 대중교통도 훨씬 늘지 않겠냐. 삼성에서는 이번 투자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700조 원 상당의 직간접 생산 유발 효과와 한 160만 명의 고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보니까. 하여튼 그쪽 동네 상당히 뜨고 있습니다. 땅값도 겁나게 올랐을 거예요. 요즘 초격차로 이제 글로벌 성공 신화를 이룬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는 AI, 로봇, 전장에서 새로운 그런 사업 분야나 확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뛰어든 시장인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격전지에서 살아남았던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 우위 선점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일단 삼성이 20일에서 22일 진행한 글로벌 전략 회의에서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미래시장 선점 전략이었어요.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데 미래 먹거리인 첨단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하고 그런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을 모아요. 이재용 회장이 21년 신성장 동력으로 낙점을 해가지고 240조 원 투자하겠다고 밝힌 AI하고 로봇과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전장의 핵심 분야입니다. 삼성은 생성형 AI 열풍 속에 크게 확장된 AI 시장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경기현 사장이 그래요. 임직원 소통 채널에서 AI 뿐만 아니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 기업이 돼야 한다. 그런 기업이 돼야 한다는 거겠죠. 미래를 위해서 AI 생태계에서 삼성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삼성의 디바이스 경험 부분은 최근에 AI하고 데이터 분야 경력사원 채용 공고가 있는데 인재 영입에 시동을 걸었고 채용 인원의 상당수가 챗GPT하고 대적할 자체 생성형 AI 구축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DS 부분의 제조 과정에서 AI를 도입을 해가지고 회로 설계하고 수율 관리, 계측 등에 활용하기로 하고요. 관련 인재 확보와 기술 고도에 공을 들이고 있고 이 DS 부분은 연내 GPT 3.5 수준 이상의 자체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이것도 도입을 목표로 개발 과정에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로봇 분야에서 보니까 적극적인 투자 속에서 상용화 임박 단계에 들어섰는데 삼성 DX 부분은 보행 보조 로봇 EX1을 연내 출시하기 위해서 막바지 제품 검증 과정에 돌입했고요. 삼성의 선행 연구 조직인 삼성 리서치에서 삼성 로봇 플랫폼을 준비합니다. 한종희 부회장도 3월에 로봇을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가져갈 것 같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기존 로봇 사업화 TF를 인전 로봇 사업팀으로 이제 격상을 했어요. 이어서 미국의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로봇 전문가 권정현 상무를 영입했고요. 하여튼 적극적인 개발 역량 확보에 뛰어든 상태인데 올해 들어서 2번에 걸쳐 가지고 로봇 전문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핵심 성장 사업 중 하나가 전장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도 고무적이고 삼성의 전장 자회사인 하만이 지난해 영업이익 8,800억 정도를 기록했고 사상 최대 실적 냈습니다. 삼성의 주력인 반도체 분야와의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큰 데다가 시장 성장 속도가 빠른 전장에서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방침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삼성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지겹고 길 수도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듣고요. 삼성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현재 상황 이렇구나 하는 걸 알고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알겠죠? 하여튼 오늘 하루도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이제 비가 많이 내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운전 조심, 비 조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